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2024년 국가직 대비하기 위한 저희 주제 뽀기기. 오늘은 13일차 정책 실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책 실험은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일종의 정책을 평가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정책을 평가한다는 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정책 수단이 정말 정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지, 정말 수단을 내가 했는데, 수단을 이미 집행을 했는데, 집행하고 났더니 정말 이 목표가 달성이 됐는지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정책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 평가를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는데, 한번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통해서 결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실험이고, 제가 실험할 때 항상 강조했던 게 실험 집단. 이게 정책을 해보는 집단이죠. 정책을 실험해보는 집단. 정책을 우리 조작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독립변수를 조작하는 집단. 우리가 얘기하는 비교 집단이 일부러 정책을 조작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집단. 정책을 통제하는 집단.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둘을 구분해야 일단 실험이 성립을 하고요. 진실험은 완전히 자연과학 실험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동질적인 실험 집단을, 통제 집단을 구성할 수 있을 때, 다시 얘기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완전히 동질적일 때, 그 동질적일 때 이들을 랜덤으로 배정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실험 방법으로 실험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작위 배정할 때 질문 많이 하시는 게 선생님,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무작위로 배정을 하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절대 동질적이 안 될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이 무작위 배정하기 전에 뭐 하느냐? 사전 측정해요. 사전 측정해서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누가 어느 쪽으로 배정이 돼도 장력 관계가 없는 그러한 표본들을 뽑아놓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무작위로 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통제 집단을 사전 사후에 측정해서 설계하기도 하고 통제 집단을 사후에 측정해서만 설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제 집단에 대한 사전 사후 측정, 통제 집단 사후 측정. 여기서의 통제 집단은 일단 사전에 이미 다 실험 집단과의 동질성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동질성이 확보된 걸 확인해서 그 다음 무작위 배정하게 됐었던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이 실험은 아시겠지만 네트워크 타당도를 높이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트워크 타당도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이 진실험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양한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 이를테면 역사 요인이라든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집단의 이탈 요인 같은 것들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실험에 비해서는 내적 타당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방법. 마찬가지로 외적 타당도 실행 가능성이 낮죠. 현실적으로 이걸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 준실험 같은 경우에는 동질적인 통제 집단의 구성이 어려울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축조, 짜집기를 하거나 시계열 방식을 사용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어서 외적인 타당도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100% 일반화가 다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반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진실험에 비해서 높다. 하지만 내적인 타당도는 낮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1년 지방직 7급 문제입니다. 사회 실험이니까 사회 과학을 실험적으로 연결하는 자연과학 실험으로 현재 진행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사회 실험을 준실험과 진실험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준실험이 됐든 진실험이 됐든 자연과학 실험실과 동일하게 통제 집단과 비교 집단, 통제 집단 또는 비교 집단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통제 집단이나 비교 집단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비실험의 방법이 될 거고요. 진실험 방법을 활용해서 사회 실험을 진행하면 호손 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진실험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집단을 실제 선정을 해서 그들을 완전 자연과학 실험처럼 실험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호손 효과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관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실험법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정책 프로그램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 전에 그 결과를 미리 평가해 보는 것들이 중요한 목적이 될 거고요.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무작위 배정할 수가 없어서 집단 간의 동질성 확보가 안 된다면
준실험 방법을 채택해서 진행할 수 있다. 일단 사전에 둘이 같은 상태인 걸 확인한 다음에 무작위 배정을 할 수 있다면 집단 간의 동일성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진실험 대신에 준실험의 방법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현재 디귿, 리을 이렇게 해서 4번이 됩니다. 자, 2023년 국가직 9급도 한번 볼게요. 되게 어려워하셨던 문제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정책평가를 위한 사회실험. 통제 집단을 사전에도 한번 측정하고요. 사후에도 한번 측정을 했습니다.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일단 사전 측정 먼저 하고 그다음 실험을 진행하고 사후 측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결과를 요때에 검사해봤었던 내용이 요때에 영향을 주는 것. 이게 검사 효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가 실제 진실험에서 많이 사용되는 설계라고 하더라도 검사 효과를 통제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테스트를 2번 했다는 거는요. 통제가 이런 부분의 검사 효과의 통제가 어렵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1번 X입니다. 준실험하고 진실험 중에 실행 가능성이 높은 것은 주로 준실험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맞고요. 회귀 불연속 설계제가 여러분 전혀 외우실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회귀 불연속 설계는 구간에서 회귀 직선의 불연속적인 단절을 이용한다. 문장을 그냥 외우시라고 했어요. 이거는 더 고민하지 않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냥 회귀 불연속 설계라는 방법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솔로몬의 4집단 설계. 사전 조사를 미리 해서 사전 조사를 미리 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사전 조사를 하지 않고 실험을 진행하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이렇게 집단 자체를 처음부터 4개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의 4집단 설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방법 보시게 되면 통제 집단에 대한 사전, 사후 설계. 이 방법 보시게 되면 통제 집단, 사후 설계. 이렇게 장점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가 어려웠다고 얘기하신 건 3번, 4번 선지 때문인데요. 이 선지보다 오히려 정답이 1번이에요.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왔으면 어려운 걸 다 알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아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보시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험법에 대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1번을 옳지 않은 내용으로 바로 골라줄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실험법 내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본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본강의 잘 들어주시고요. 자,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겁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여전히 주말이지만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